안녕하세요. 이시우TV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주말부터 치러지는 축구 승무패 경기 예측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 중에 가장 관심 가지실 경기들로 구성된 축구 승무패이며 라리가와 EPL로 모든 경기들이 구성되었으며 두 리그 모두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만큼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승부 예측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며 영상에서 준비한 분석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축구 승무패 잔여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노팅엄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에버튼은 첼시에게 6대0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첼시를 상당히 잘 괴롭힌 전력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내용이 구디슨 파크를 벗어나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에버튼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나 득점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버트 루인이나 베투나 모두 오픈플레이에서의 퍼포먼스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에버튼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결정력의 문제로 인해서 날려먹은 경기가 굉장히 많았으며 그나마 세트피스에서의 전술이 다양한 편이지만 세트피스가 정확성을 보장한 전술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에버튼이 홈이점을 믿고 올라가다가 상대의 역습에 한 방을 얻어맞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강한 압박으로 슈팅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인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에버튼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조금 올렸을 때가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큰 약점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에서 울브스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을 상대로 3대1로 패한 매치를 제외하면 최근의 경기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노팅엄입니다. 다만 패배를 기록한 토트넘전에서도 경기력 자체는 좋았던 노팅엄이며 역습 위주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드와 모건 깁스 화이트의 퍼포먼스도 제법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론 수비에 1차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노팅엄의 특성상 늘 후반부터 시작되는 경기력을 불안감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래도 상대의 세트피스만 잘 제어하는 경우라면 에버튼을 상대로도 충분히 리스크를 줄이고 한 방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노팅엄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이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황의 노팅엄이며 후반전에 보여주는 경기력 기복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에버튼도 세트피스 양상에서의 한 방이 아니라면 노팅엄을 상대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가 공격에서 없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저득점 상황 속의 무승부를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스톤빌라와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빌라는 릴과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단 빌라가 상당히 라인을 높이고 공격에 집중하는 팀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전개를 막아세우고 쇼카운터로 와킨스의 파괴력을 극도로 높이는 타입의 빌라이며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라인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지만 공간 커버 범위가 넓고 수비수들의 호흡이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는 상황에서는 1대1 상황을 상대에게 자주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본머스가 공격 전개가 부족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본머스의 공격을 수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빌라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본머스는 맨유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심판의 판정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맨유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머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승리에 가까웠던 매치라고 생각되었고 일단 슈팅을 20개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으로 전개한 내 양상에서의 파괴력은 유지하는 모습의 본머스였습니다. 측면에서의 정교한 움직임과 양측면 수비수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전진하는 양상이 상당히 좋았으며 아스톤빌라를 상대로도 공격력에서 앞서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충분히 잦았던 본머스입니다. 물론 감독의 플레이가 매우 적극적인 부분이라 아스톤빌라가 가진 단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할 수 있으며 후반전 체력 문제와 함께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약점 자체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1순위로 다득점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는데요. 물론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강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머스의 전개 속도나 정교함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성장했고 본머스가 아스톤빌라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상태이며 아스톤빌라도 컨퍼런스 리그에서 연장 혈투가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해 보였기에 무승부의 선택지와 더불어 본머스의 플러스 핸디캡 쪽 접근과 다득점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웨스트햄의 맞대결입니다. 팰리스는 리버풀에게 승리를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EPL 우승 가능성에 젤을 완벽하게 뿌려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장소가 안필드였기에 더 값진 승리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일단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면서 앞으로 차주는 역습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평을 받았고
맨시티도 승리하긴 했지만 두 골을 실점하면서 팰리스의 폭발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기량의 비중이 높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폼이 좋은 상황에서는 간간히 공격력을 잘 투사하는 면모가 큰 팰리스이며 웨스트햄의 수비가 스피드가 뛰어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에제나 마테타가 속공을 가는 상황에서는 스피드 경쟁에서 팰리스가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는 4경기 연속으로 멀티득점에 성공했던 팰리스입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 레버쿠젠에게 비기면서 유로파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레버쿠젠과 풀럼에게 당하는 등 슬슬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보웬이 돌아오자 확실히 오픈플레이에서의 전개 능력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중앙에서 공을 풀어줄 수 있는 파케타도 리그에서는 돌아올 수 있으며 웨스트햄이 파케타가 없으면 공격이 상당히 단순해지는 면모가 강해 파케타다 복귀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상당히 팰리스에게는 약한 편이 점도 간과할 수는 없었는데요. 팰리스가 기세를 잡고 몰아치는 상황에서 수비진이 상당히 무력하게 무너지는 양상이 잦은 편이고 일단 웅크리는 특성상 많은 슈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스피드라는 부분에서 주마나 초우팔 같은 선수들이 또렷한 강점을 지녔다고 보기엔 어려운 자원이라 할 수 있기에 팰리스의 속도전에 어느 정도 고전할 수도 있는 웨스트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팰리스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면서 다득점의 양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의 현재 공격 자원들의 폭발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웨스트햄과 비교하면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상태이며 물론 웨스트햄도 보엔의 복귀와 파케타도 엔트리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점이라 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팰리스의 승리 또는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메리아와 비아레알의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알메리아는 소시에다드에게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상대 수비가 박스 안에서 PK를 내주고 퇴장당하면서 알메이라가 겨우 승점 한 점을 가져온 게임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알메이라는 기본적으로 섬세함을 지닌 팀을 상대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메리아의 장점을 기동성과 적극성으로 포장해왔지만 사실 선수들의 발밑이 너무나도 투박한 것을 포장한 것에 가까우며 특히 이러한 양상에서는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기 어려우며 지난 경기에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도 0.75에 불과했던 알메리아입니다. 비아레알이 지공에 능한 팀이라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강점인 압박으로 전진을 막아세우는 일말의 가능성을 점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비아레알은 지공만 억제한다고 되는 팀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비아레알은 빌바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빌바오가 코파델레이 여파가 심했는지 선수들의 발이 조금은 무거워 보였던 상태이며 지난 경기에서도 빌바오의 박스를 타격하면서 기대 득점은 2.10으로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파레오의 빌드업과 더불어서 측면에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옵션들인 트라오레와 게데스 같은 선수들이 합류한 것도 크며 특히 이러한 상태에서는 포켓 공간 약점을 빠르게 공략하는 것도 가능해진 비아레알입니다. 지난 AT 마드리드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통할 뻔했고 알메리아는 그보다도 실수가 많고 발밑이 투박한 팀이기에 비아레알이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많다고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완승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알메리아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적극성이 비아레알의 지공을 공략할 일말의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비아레알이 이제는 기동성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알메리아와 비교하면 비아레알이 전개나 발밑의 유리함이라는 부분에서도 압도하고 있기에 그나마 비아레알의 결정력이 유일한 변수라고 생각되는 매치인 만큼 원정팀 비아레알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 쪽 접근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럼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풀럼은 지난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잡아냈습니다. 웨스트햄이 주중에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서 체력적으로 우위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웨스트햄의 홈에서는 상당히 약했던 전적을 뒤집어낸 것은 가히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되었습니다. 풀럼이 리버풀을 상대로도 체급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풀럼이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력이 좋았던 적은 상당히 많았으며 풀럼도 리버풀을 상대로 오히려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공격적으로 리버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앞선에 힘을 꽉 실어주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3대1로 격파하기도 한 풀럼이며 상대를 저지하는 실점 통제가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상대와의 득점력에서의 승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풀럼입니다. 리버풀은 1대0으로 아탈란타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의 3골 차이 패배를 극복하기에는 무리였고 결국 유로파 8강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5분 만에 살라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했고 흔들리는 아탈란타를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최근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 난조가 발목을 잡았고 풀럼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 대등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결정력이나 중거리로 활로를 뚫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을 기대하기에는 페이스가 처져 있는 리버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리버풀이 후반에는 경기를 포기한 듯 살라와 아놀드를 교체해주면서 페이스를 조절했는데요. 후반에는 그냥 체력을 보충하겠다는 의도였는지 후방에서 공을 돌리기만 했으며 일단 2차전에서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는 리버풀입니다. 이 경기는 생각보다는 리버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풀럼도 맞불을 놓는 식으로 리버풀을 상당히 잘 상대한 면모가 있으며 리버풀이 현재 보여주는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리버풀이 지난 유로파 2차전에서 페이스를 조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쉽게 주도권을 내주려고 하지는 않을 전망이기에 다득점의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면서 과감하게 간다면 무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알라베스와 AT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에게 2대0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초반에 실수로 PK를 내어준 뒤로는 알라베스가 승리를 기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알라베스의 공격 효율이 리그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알라베스보다 공격 효율이 낮은 팀은 없는 상황이며 기대 득점 대비 10골 넘게 손해를 보는 등 오모로디온도 주포로서 역할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가 워낙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 골 정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압박으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라베스가 서서히 뒤로 밀리면서 페이스가 밀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에 이번 일정에서도 결코 승리까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알라베스였습니다. AT 마드리드는 결국 원정에서의 난조가 챔스에서도 탈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막판에 내준 한 골이 스노우볼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두 골을 허용하고 역전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금 두 골을 만들어낸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왼쪽 측면인 리누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며 리누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돌파하는 역량을 보여준다면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며 물론 아틀레티코가 카디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 중앙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아틀레티코의 수비력이나 경기 장악 능력을 믿기는 힘들다 생각되었으며 그래도 한 골 정도를 커버해낸 뒤 화력으로 눌러버리는 양상 자체는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는 AT 마드리드입니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다득점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리누가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측면에서의 활발함으로 중앙에서도 돌파구를 찾게 되는 양상이 나올 수 있으며 물론 중원 싸움에서 아틀레티코가 워낙 원정에서의 약점이 큰 편이지만 알라베스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은 편이기에 원정팀 아틀레티코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보면서 핸디캡의 선택지로는 무승부를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의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일정을 앞두고 로테이션 이슈가 있었는데요. 연장혈투를 치른 상황이며 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승점 차이가 5점 차이라 다음 일정도 소시에다드 원정이라는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한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22년 맨시티와의 연장혈투를 치른 상황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린 바 있으며 물론 맨시티를 상대로도 전원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맹공을 막아낸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 가담에 일가견이 있는 레알이며 밀리는 상황에서도 올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 개인 기량으로만 두 골을 뽑아낸 벨링엄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몬주익에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음바페를 잘 제어했던 아라오가 퇴장을 당해버렸고 음바페와 덴벨레 조합에 유린당하며 결국 4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의지가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일단 우승을 위해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이지만 바르셀로나가 실리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았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수비진의 기동력으로 음바페를 막아세운 적이 있으니 비니시우스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전망이며 다만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에서는 약점이 제법 뚜렷한 편이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레알을 격파한 지난 시즌의 전술도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는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애초에 미드필더 싸움에서 압도한 지난 홈에서의 맞대결에서도 결과는 2대1로 패배를 기록한 바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에서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제법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 간절한 쪽은 바르셀로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더 싸움에서 압도한 1차전에서도 결과는 패배였고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의 맹공도 어떻게든 막아내는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무승부의 선택지가 합당하다 생각되었으며 저득점의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